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1회 한국사 6교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1번의 가락바퀴, 2번의 주먹도끼, 3번의 빗살무늬토기, 4번의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특징으로 가장 유명했던 유물은 주먹도끼, 찌개, 글개, 밀개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주먹도끼가 되겠습니다. 1번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부터 나왔던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무늬로 시작하는 땡땡 무늬토기, 그러니까 3번처럼 빗살 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에 있는 비파형 동검은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다음으로 2번 들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나라는 가의 풍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혼인 풍속으로 민면일이제가 있었고 가족이 죽으면 감회장하였다가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안치하였습니다. 민면일이제, 그 다음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안치하는 것, 이것은 옥저가 되겠습니다. 옥저는 적혀있던 것처럼 민면일이제가 있고요. 그리고 뼈만 추려서 가족 골동묘에 안치하는 골장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특산물 정도로 소금, 어물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옥저입니다. 네. 1번 부여는 행사로는 영고, 사출도, 그 다음에 순장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는 소도와 신지, 읍차, 고구려는 행사로는 동맹, 그리고 제도로는 형사치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백제의 무령왕은 지방에 땡땡을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사출도는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부여의 특징이니까 제외가 되겠죠? 백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의 신문왕 업적입니다. 따라서 1번, 2번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4번 22담로입니다. 22담로는 왕족을 지방에다가 파견을 함으로써 그 지방에 있는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주나 부여, 이곳에 있는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경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왕으로 세웠다.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라 정권을 장악했다. 당과 신라에 대한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구려 사람이 되겠네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망리지에 대한 언급이 확실했는데 대망리지를 언급하면 답은 연개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망리지는 기존에 있던 1등 관직 대대로의 이름만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름이 바뀌었지만 대망리지는 대대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종신 집권 그리고 모든 실권을 장악했다는 데 있습니다. 권한이 대대로보다는 훨씬 셌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당연히 왕권이 약화가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연개소문이고요. 연개소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천리장성, 축조, 그 다음에 보장왕, 위에 언급했던 보장왕을
옹립했던 게 있겠습니다. 계백은 백제의 의자왕식이 장군이고요. 황산벌을 통해서 김춘추와 맞붙은 걸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진 않고요. 김춘추도 신라의 왕이었죠. 태종무열왕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신라에 대한 강경한 개혁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가 않고요. 양만추는 사서에는 적혀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안시성의 성주라고는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라서 문제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답은 연개소문이고요. 대망리지라는 직책을 사용했던 건 연개소문과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 남산 이렇게 두 명이 있었습니다. 금방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계획서. 힌트가 여기 나왔네요. 내소성, 기벌포. 이 두 개의 전투가 특징 지어지는 전쟁은 나당 전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발해의 당 공격은 아마 특징 지어지는 힌트로 당시 발해의 장군 장문유, 그 다음에 산동반도 등이 되겠고요. 고구려의 남하정책은 고구려의 왕이었던 장수왕, 그 다음에 평양을 수도로 이전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백제 한강 유역 장악은 특징되어지는 힌트로 나제동맹 그리고 성왕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방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오품 이상, 고려 오품 이상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음자로 시작하는 음서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음서입니다. 여기서 음자가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공음전도 음이 들어가죠. 이 공음전도 오품 이상 관리에게 땅을 세습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음전, 음서 이것은 오품 이상 관리의 자제한테 부여하는 단어라고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잡과는 과거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죠. 조선시대를 특징 지어줄 수 있는데 기술관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기술관이나 향리의 자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시기상 적합하지 않죠. 전시과입니다. 전시과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데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제도이니 이거와는 연관이 좀 없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독서상품과인데요. 이거는 잠시만요. 통일신라 시기에 원성왕이 실시를 했던 건데요. 관리를 선발하고 국학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대했던 귀족에 의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7번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시무 28조 나오면 최승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승로 시대의 왕은 성종이었고요. 아마 이 두 개의 인물을 묻는 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치무 28조 최승로 유교 서상의 입각. 그 다음에 최승로가 올렸을 때 이걸 받은 사람, 즉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은 받아들여서 주요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통치체제를 재정비했다. 확실히 성종이네요. 최승로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아가 성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시무 28조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자면은 지우고 목사를 파견하는 게 내용에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당시에 행정구역 명칭이었던 12목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목사와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당시 지역의 실무관들을 향리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언급됐던 것처럼 유교 사상에 입각한 유학을 진흥하는 것이 시무 28조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 육부제의 중앙관제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도 여기 있습니다. 통치체제 정비, 이것이 이성 육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들어갈게요.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청주 흥덕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 여기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직지를 물어봤던 시기와 비슷한 책들을 문제로 낸 것 같아요. 직지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직지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세계에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2001년 세계문화유산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직지가 우리나라에 없고 프랑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아쉬운 얘기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프랑스에 있다는 게, 지금도 이것을 돌려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우고 나머지를 설명을 할게요.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승려가 지었습니다. 여기에 환웅, 환인 등 고조선 신화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삼강인실도, 이것은 세종식인데요. 목적은 충신, 효자, 연려 등을 내용을 적어 놔서 당시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만 대장경인데요. 이것은 고려 시기에 원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8만 대장경은 해인사에 위치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겠죠? 네, 썼으니까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문을 찾는 거네요. 다 학으로 끝나고 있고요. 힌트가 문제의 선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주의 원리, 인간의 심성. 네, 따라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성리학을 찾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성리학이 답이고요. 성리학의 특징으로는 두 번째가 있겠죠. 신진 사대부들이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나머지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동학은 근대 시기에 최재우가 창시를 한 종교고요.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운동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에 동학을 남기는 큰 족적이 됩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고증학과 혼고학은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좀 더 많이 다뤄져요. 고증학은 청나라 시기에 유행했던 학문인데요. 절동, 절서로 나뉘어집니다. 특징적인 이름으로 실사구시라는 것이 있고요. 실증, 귀납을 특징으로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고학인데요. 훈고학은 한나라 시기에 유행했던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전, 유교 경전의 글자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훈련도감이 설치된 계기.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확실하겠죠? 여기 있네요. 4번입니다. 여진족이 북쪽 변명을 침략한 거는 여러 시기가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이거를 계기로 찾아서 그 다음에 사건을 하나 언급하자면 세종 시기 4군 6진이 있겠습니다. 또 뭐 윤관의 동북구성이 여진을 상대로 했던 전투 이후에 만들어진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 시기는 1449년이고요. 동북구성은 1108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정벌이 언급이 되는데요. 나선정벌은 1654년에 조선 시기에 명나라의 요청으로, 명이 아니군요. 1664년이니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병했던 조총부대인데요. 54년 그리고 58년에 1차, 2차로 러시아와 맞붙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도감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였다.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한 시기는 이것도 한국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명태조 주원장 시기입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나서 조선에다가 천령 이북의 땅은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으니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고려 우왕 최영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땅을 줄 생각이 없었겠죠. 여기까지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옳은 것은 교사 질문이 뭘까요? 정조, 다양한 개혁, 정조의 정책. 정조를 묻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규장각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조는 아마 특징적인 정책으로
초계문신제, 그 다음에 규장각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을 축조한 것이 있습니다. 거중기 정약용 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4번 규장각이 되겠고요. 비변사와 당백전, 이것은 대원군 시기입니다. 대원군은 1863년에서 1873년까지 있고요. 탕평비는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입니다. 영조 이후에 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좀 거리가 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2페이지입니다.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인이 등장한 배경은 공납제의 개편, 국가에 필요한 물품 조달,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맞겠죠. 상인이니까. 상품화의 발전을 촉진함. 이건 너무 특징적인 단어가 나왔는데요. 상품화의 경제 발전을 촉진함. 이것은 조선 후기 대동법을 의미합니다. 대동법의 특징이 바로 상품화폐 경제 전환이거든요. 네, 너무나도 특징적인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하면 되겠다. 밑에다가 바로 할게요. 당시에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공납은 특산물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라예요. 각 지방마다 곡물을 수취해 가는데 이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정해지면 조정이 불가능했거든요. 거기에다가 관리들의 비위까지 더해지면서 백성들의 부담은 한층 더 더해갔습니다. 지우고 할게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있던 것이 대납이었는데 곡물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납부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곡물, 즉 특산물을 내야 되니까 그 곡물이 나는 지방에서 특산물을 사서 내야 했는데 이거를 백성들이 할 수 없었으니 이것을 상인이 대행했던 것이죠. 이 상인이 여기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전국을 다니면서 물건을 조달하게 됐고 이에 따라 성장했던 상인의 이름은 공인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이 상인이고요. 이 상인이 등장한 배경은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필기가 진짜 많네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균역법은 영조식이고요. 영정법은 인조식입니다. 금난정권은 정조식이니까 시기상으로도 대동법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향촌의 공동체 조직, 그다음 결합, 유교 이념을 결합, 두 개를 더한 자치규약이래요. 그 다음에 성리아주 육리 확산. 이거는 분명히 향약입니다.
향약은 16세기에 조광조가 실시했던 겁니다. 특징 지어지는 이름으로는 지방 사림의 농민 통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조직에다가 사림이 통제하는 것이다 보니 삼광오륜 유교윤리를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했던 일로는 풍속교화, 질서 유지, 치안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둘에는 공동노동 작업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향도는 이름은 비슷하긴 하지만 시기가 조금 달라요. 고려의 불교신앙 조직입니다. 경제소는 조선 시기에 지방에 있는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중앙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었지만은 흥선대원군 하면은 1863년부터 1873년 고종이 친정을 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대원군이라고 하면 특징 지어지는 정책으로는 왕권 강화를 통해서 비변사를 축소, 그 다음에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회통을 만들었고 경복궁 중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앙정 책으로 삼정의 개혁과 서원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서원정리는 당시에 백성의 세금을 좀먹는 수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삼정개혁은 전정, 군정, 환곡이 있는데요. 양전사업으로 전정을 극복하려고 했었고 군정은 호포제, 죄송해요. 환곡은 사창제를 통해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경복궁 중건, 왕권 강화책이었죠. 그 다음에 호포제. 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마도 정벌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선 시기로 문제가 지금 조선 시기니까 조선 세종의 이종무가 갔던 대마도 정벌이 있겠습니다. 수원화성은 아까 언급했던 정조죠. 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입니다. 별기군을 조련하던 일본인 고관이 살해당함. 왕비는 충주로 피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 이것은 이모곤란입니다. 1882년인데요. 정답은 일단 3번이 나왔고요. 나머지 시기가 일단 시기적으로도 조금 오류가 있는데 갑신정변은 1884년이고 을미사변은 1895년입니다. 그리고 병인양요는
1866년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 등이 주도를 했고요. 일공사관 경비병을 통해 군사력을 확보를 했었고 우정국에서 발발을 하였습니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의 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건이죠. 경복궁을 일본 낭인들이 급습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의 제독이었던 로즈 제독,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했던 전투는 강화도에 있었던 정족산성 전투, 양원수 장군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들어갈게요. 독립협회의 활동이 아닌 것은 대성학교. 정답이 벌써 나와버렸죠.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소속돼 있던 신민회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네요. 독립협회를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독립협회는 창간 전에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서대문 대신 독립문을 세워서 청나라에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이권수호운동 등도 전개를 하였죠. 절영도, 조차, 철회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통한 정부의 항의도 했었고요. 자유민권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독립신문 발간 여기 있고, 자유민권운동, 만민공동회까지 근거도 다 찾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17번입니다. 조선쌀이 일본으로 대량 유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국내 쌀가 폭등. 이에 지방관들은 방공령을 선포해서 쌀의 유출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방공령은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 체결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37관에 보면 식량이 부족해지면 지방관이 1개월 전에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일본은 칠국대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드디어 관세 규정을 넣게 됩니다. 이게 방공령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발령은 1895년 을미개혁되고요. 회사령은 1910년 허가제가 아닌 1910년 허가제가 맞습니다. 허가제, 죄송합니다. 허가제 20년대에 신고제로 바뀌게 되고요. 토지조사령도 1910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20년대 식민정책, 문화통치, 20년대니까 문화통치가 되겠고요. 민족분열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20년대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것 같은데 헌병경찰제는 10년대고요. 국가총동원법은 30년대 후반, 한국시민화도 30년대 후반이라고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고요. 여기는 3번 삼미중식계획을 조금만 설명하자면은, 삼미중식계획은 일본 내에서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폭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삼미중식계획이 위반이 되는데요. 생산량이 늘기는 하였지만 문제는 수출이 생산량을 앞질러 버린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량을 늘렸어도 수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쌀을 더 먹기 힘든 지경이 됐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만주에서 조 따위를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부분 밭이 논으로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를 알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9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임시정부의 활동. 정답이 2번이군요. 한국광복군 창설인데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도에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독일의 선전포고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주의하셔야 돼요. 계획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의열단 조직은 김원봉 봉이 만든 것이고요. 따라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무처는 그 훨씬 이전 가보개혁 시기고요. 교육입국조서도 마찬가지 가보개혁 시기입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구호에 나타난 민족운동은 내살림 내것,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지은 것,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발생한 거고요. 형평사 등이 있었습니다. 문명대치운동은 분화로드 운동으로 상징이 되죠. 신문사가 주도를 했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시기상 가장 유사하기는 하지만은 이상제가 주도했던 대학 설립운동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 상하이 홍커우 공원 윤봉길 의사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김상옥 의사는 아무래도 의열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열단을 만드신 분이 김원봉이고요. 이봉창은 윤봉길과 함께 한인애국단입니다. 이 문제가 한인애국단 문제이긴 하지만 윤봉길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윤봉길이 되겠고요. 이봉창은 홍콩공원이 아니라 일본 도쿄에서 의거를 감행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 8.15 광복 1945년이 되겠고요. 미수공동위원회 결렬 유엔이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네, 아무래도 연도와 이제 순서를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연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25 전쟁이 1950년, 총선거가 1948년,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겠고요. 한미성방위 조약 체결은 전쟁 이후, 그러니까 1953년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들어갈 수가 없고 1950년 이미 시기를 초월해 버렸고 얘는 훨씬 더 멀어져 버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 총선거는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보통선거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는 있지만 한계로는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 전체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23번이고요. 다음에서 설명한 사건을 찾는 거네요.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 시기였죠. 이에 따라서 학생, 시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요.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1960년 4월 19일 날 발생했던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전두환에 의해서 이뤄지고 발생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두환이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랑은 한참 거리가 있으니까 정답은 어려울 것 같아요. 1960,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해당하는 것. 60년대, 70년대를 찾아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OECD는 김영삼 정부 시기예요. 그리고 FTA는 노무현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그리고 추진. 이것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에 들어갈 문제와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기만 묻는 거였으니까 이 시기가 60, 70년대가 되겠습니다. 원조 물자의 의존, 300산업이 발달한 거는 이승만 정부고요. 300, 세계의 흰색 산업. 이 흰색은 밀가루, 설탕, 면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4번과 비슷한 시기를 찾는 문제네요.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은 1988년 88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7세 남북 공동선언은 박정희 정부. 정답이 여기 있군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후에 시행되었던 정책으로는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금강산 육로관광, 해로관광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여기 7세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이서를 재확인 한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다 마쳤고요. 18년 1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